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와 함께 이제 시장도 약간 이제 연휴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이겨내면은 시장의 변화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어떤 설 연휴 전에 여러 가지 전략들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많이 부진하지만 앞으로 변화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에 따른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주 하게 되면 수주죠. 그런 쪽에서 작년의 수주는 어떻게 이어졌나라고 한번 봤었을 때 일단 한국 수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VLCC 원유 운반선이죠. LNG 쪽 거의 독식을 했던 분위기죠. 그래서 중국이 많이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대형 컨테이너선 즉 컨테이너선 쪽에 강점이 있는데 이쪽은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유 쪽이나 LNG 쪽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이를 또 독식하면서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글로벌 경기 좀 부진했죠. 거기다가 국제 유가도 하락하면서 선사에 대한 발주가 많이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은 납기 지연이나 품질 저하 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위축세가 이어졌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일단 목표치 한 91% 정도까지 차지를 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목표치 한 75%, 또 삼성중공업도 목표치 한 65%. 물론 작년에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은 이어갔다는 데 대해서 계속 조선사에 대한 흐름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올해는 글로벌 발주가 한 23% 정도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지면서 아무래도 2,380만 CGT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가시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친환경 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는 기저 효과입니다. 작년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조선해양도 1월 수주가 벌써 총 14척이 나오기 시작하고 삼성중공업도 5척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10척 수주를 하면서 1월부터 수주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올해 수주 목표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씩은 다 높여 잡으면서 올해 이 정도까지 수주를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 수주 목표치를 얼만큼 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조선업계 쪽에서도 또 하나 바람이 부는 게 친환경 관련된 쪽입니다. 이쪽도 올해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국제회사기구에서도 한 40% 2018년 대비해서 줄여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LNG를 연료로 쓰는 쪽이 이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또 하나 LNG 쪽은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또 하나의 수소를 추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LNG와 관련된 쪽은 여러 가지 올해 또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점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정부도 친환경 선박 기본 계획 2030 그린쉽 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쪽에 대해서 추진이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업계 쪽에 또 하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 수주도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갔느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흐름이 이 신조선가 지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과거 꾸준히 올라오던 부분들 쪽이 한 2019년도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하향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신조선가 지수가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P와 Q를 봤었을 때 Q는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 근데 P는 생각보다 지금 어떤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P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조선주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은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쪽이 아직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은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비용 증가죠. 지금 현재 철강 같은 경우나 후판 같은 경우 또 대표적인 주요 원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같이 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냐 여부가 또 중요하죠. 안 그러면은 비용을 충분히 통제를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주성가 지수와 이런 어떤 가격에 대한 흐름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동향을 봤을 때 일단 대표적인 4사, 3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잘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좀 위축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머지 쪽은 기존에 받았던 수주를 가지고도 여전히 충분히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밸류는 그렇게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앞으로 수주와 신주성가 지수가 같이 맞물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와야 주가가 움직이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여전히 자산 대비는 싸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못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또 하나 한국카본이나 하이로코리아 대표적인 관련된 기자재 업종들이죠.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 실적은 좀 정체될 것 아니면 약간 늘어날 것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어떤 밸류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고 크게 싸지는 않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주가 수준들도 아직까지는 좀 고민을 할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조선주들이 움직여야 그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변수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도 조선 관련된 쪽에서 찾아볼 종목이 없을까라고 봤을 때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조선사는 아니고요. 대양전기라는 회사, 과거에 그래도 선박 조명 쪽으로 유명한 회사였죠. 이쪽에서 여러 가지 배전반이나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회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용 압력 센서, 이게 수소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이죠. 수소 부품들을 계속 보강을 하면서 회사가 IR을 할 때부터 벌써 올해는 수소 관련된 모멘텀으로 회사가 바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장 부품 쪽에서 친환경 관련된 부품 쪽에서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작년 실적은 유지가 되면서 이 성장 모멘텀이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조선사와는 좀 다르게 일단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들이 주가에 담겨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유상행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의 성과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레벨업이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1차로 목표가는 2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15,000원, 500원 정도가 일단 위험 관리를 할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BMT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어떤 낯설다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과거에 조선 해양 플랜트 쪽에서 이 산업용 정밀 피팅 밸브 관련된 쪽에 주력하는 회사인데 기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런 쪽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플랜트 산업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또 기대감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또 하나 반도체 업체에 대한 공급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게다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86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방 산업 쪽에 반도체 쪽에 대한 공급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이 눈여겨보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 기대감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일단 다른 기자재 업종보다 한 단계 레벨업을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잠시 쉬는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대 부분은 충분히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치 투자적인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회사 같고요. 그래서 1차로 목표가는 15,000원대 그리고 손절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가격대는 12,000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위쪽에 대한 동향은 상당히 양호하다는 쪽에서 계속 모아갈 만한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신조선가 지수를 잘 보자.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 조선주도 움직이되 아직은 그 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